불타는 금요일을 즐겁게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미국 증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상승도 하락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서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 인덱스 지수도 마찬가지죠. 어제와 비교를 해가지고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107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는 달러 인덱스 지수.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22,000달러 선을 살짝 건드렸었다가 내려오면서 21,719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 이더리움은 1,200달러 선을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국 6월 일자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낮은 실업률과 함께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저번 주에 실업 청구 수당 같은 경우는 꽤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었죠. 그와 동시에 여러 큰 회사들로부터 정리 해고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미국 매체들 그리고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준이 매파적인 통화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최근 연준 이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연준 총재, 애틀란타 총재가 7월 달에도 0.75% 금리 인상을 완전하게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는 미국 증시, 단기적으로다가 바닥을 찍은 것일까? 아니면은 이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 자, 그리고 오늘 또 재미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캐나다 쪽에 은행 시스템이 마비가 됐다라고 하네요. 캐나다의 인터랙 시스템이 완전하게 다운이 된 상태이고 ATM 기기들도 작동이 되지 않는 기기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캐나다 내의 모든 은행 시스템 전체가 다운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은행 시스템이 다운된다 할지라도 캐나다 사람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라면서 비트코인 매거진 측에서는 비트코인을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 모닝 컨설트의 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암호화폐 보유자들 대부분이 젊고 부유한 남성으로 예측이 되는 암호화폐 보유자들은 앞으로 6개월 내에 비트코인 가격이 38,000달러대까지 회복할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암호화폐를 투자수단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38,000달러대로의 반등을 예상을 한다. 자,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포의 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멘탈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의 최근 트윗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냈었고, 자,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해외 언론 기사를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올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매입을 한 후에 크게 물렸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만간에 디폴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쏘아붙였습니다. 자, 그들이 언제부터 엘살바도르의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신경을 썼었나? 그들은 확실히 비트코인을 두려워하고 비트코인은 정말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나저나 만약에 엘살바도르가 예정된 부채를 갚는다면 뉴욕타임즈는 과연 우리들에게 사과문을 게시할까? 라고 묻기도 했었는데요. 여유가 넘치는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 아직까지는 여유가 넘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런 기사를,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트코인을 외면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꿋꿋하게 열심히 살아남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최근 반등에 힘입어가지고 시장이 어느 정도 활력소를 찾아가는 듯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크립토 퀀트의 저자 빈당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현물 거래소로 최근에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옮겨갔다. 11,000개가 비트파이넥스에서 코인베이스로 옮겨졌는데 그 후부터 예상 레버리지 비율과 미결제 약정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리스크 역시 증가하고 있다. 다음 주에 인플레이션율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매크로 경제가 여전히 엉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상승이 조금 나왔다라고 해서 방심을 해서도 안 되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승을 믿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셀시우스가 모든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서 이 청산 위기를 완전히 모면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문제는 요놈들이 청산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이 WBTC, 랩BTC 24,463개를 FTX 거래소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이거 던지면은 시장에 또 하락이 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좀 불안불안하죠? 청산은 안 당했는데 묶여있던 걸 그냥 다 팔아버린다? 자, 그러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셀시우스의 파트너 중에 키파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네들은 셀시우스가 폰지 사기를 벌였고 이 때문에 키파이가 큰 손해를 봤다라면서 그들을 고소했습니다. 참고로 이 셀시우스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다가 돈이 쪼다리니까 또 무리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을 꼬셨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주 그냥 폰지 사기의 전형이다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셀시우스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개인적으로 깜짝 놀라는 게 셀시우스 같은 경우는 나름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고 암호화폐 랜딩 플랫폼 중에서는 거의 이제 유일하게 콜센터까지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망해버린다? 와, 정말 무섭습니다. 이래가지고 믿을 수 있는 거래소나 뭐 대출업체가 있을 수가 있나? 스테이킹도 무서워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으로 다시 넘어가갔고요. 자, 알리 마리티네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삼각수렴에서 일단 위로 뚫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25,000달러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29,900달러에서 지지를 한번 받아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상승을 믿고 있는 것 같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비트코인 잭 분석이 올라와가지고 잠깐 보려고 하는데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이 전설적인 분석을 다시 한번 공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가느냐를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저항에 강하게 맞닿아 있는 비트코인 만약에 22,700달러 선을 무사하게 뚫어준다. 그래서 안착할 수가 있다라면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안착하지 못한다라면 결국 하락하면서 밑에 있는 추세선까지 19,000달러 선까지 밀리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뚫어주느냐 아니면 결국 뚫지 못하고 내려오느냐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최근에 나왔다시피 아담 앤 이브 패턴이 나왔죠. 그래서 이 아담 앤 이브 패턴의 기술적인 예측가까지 상승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이 모가지 라인을 지켜줘야 되는데 21,910달러 21,910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27,000달러까지도 넘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버틸 수 있습니까? 바카스로도 한 잔 까먹으면서 어거지로라도 모가지 라인을 잘 사수할 수 있기를 바라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테디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자, 비트코인 주봉 200MA가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번 하락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주봉 200MA 아래에서 봉을 마감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 아래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뚫고 올라와야만 되겠습니다. 자, 22,500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는 200MA, 주봉 200MA 이것을 뚫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뚫을 수 있다. 이 안에서 이제 횡보를 마친 후에 뚫게 된다면 여름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36,000달러 선까지도 넘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이어갈 수 있으려면 이번 주 주봉 마감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주봉 마감을 21,000달러 위에서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매크로 CRG 분석가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항 위에서 마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서부터 힘을 받고 다시 한번 지속적인 반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 21,000달러 위에서 마감을 해준다면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과거가 반복되면서 바로 이전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저항이 후드러 맞고 와리가리 때리다가 다시 한번 무너질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저항 뚫느냐 못 뚫느냐 일단은 21,700달러 위에서 안착하느냐 못하느냐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주에 발표가 될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연준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계속해서 살펴봐야만 증시 및 비트코인의 흐름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정말 이만하면 겁나게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여름 반등 한번 시원하게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의 암호화폐 펀드인 라지캡 펀드에서 최근에 다시 한번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암호화폐들이 제외가 돼버렸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포카닷, 유니스왑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코인들의 비중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당연히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고 칼다노, 이 에이다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에이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재미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에이다가 이더리움의 시총을 넘어서려면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야 되는가? 알트코인들의 대장격인 이더리움의 모가지를 따기 위해서는 칼다노가 어느 정도 몸집을 불려야 하는가? 라는 기사인데요. 칼다노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각각 네트워크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로 비교가 되곤 하죠. 라이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칼다노, 즉 에이다의 시총이 이더리움을 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가격보다 9.25배 더 올라가지고 가격이 만약에 4달러 34센트가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을 제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술적으로다가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에이다. 과연 언젠가는 이더리움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더리움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중간 보스인 BNB를 먼저 제껴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블록체인.com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름 좀 오래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데요. 3Ac에 2억 7천만 달러를 빌려줬다가 전부 다 날리게 생겼다라고 하네요. 루나로부터 시작된 스노우볼이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멈출 줄을 모릅니다. 도미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자, 루나 같은 경우도 도건 대표가 한국 사람, 3AC 같은 경우는 공동 창업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외적으로 가장 많이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 슈주라고 싱가포르에 사는 것 같은데 정확히 국적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동양 사람이죠. 그리고 이번 사태와는 연관이 없습니다만 평소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저스틴 선까지 이 동양인들이 좀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저런 사람들보다는 꿋꿋하게 온체인 분석을 열심히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주기영 대표가 확실히 훨씬 더 나은 모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는 최근에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전날에 신규 지갑에 57만 개의 이더리움을 옮겼다. 자, 무슨 목적으로 옮긴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장외 거래를 위한 목적이었었다. 그러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난 강세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다. 누군가가 무려 7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한 번에 매수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이더리움의 대장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흥분감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자, 누군가가 이더리움을 매수하려고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코인베이스에서 그냥 재미삼아가지고 온체인 분석가들 주말을 맞이해서 여시나 먹어라 라고 하면서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옮긴 것일까? 이왕이면은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이더리움을 대량 매수하는 것이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32개 이상을 보유한 주수가 16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격이 싸니까 살짝 매수를 해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트코인이 잘 버텨주고 상승한다라면 이더리움도 꾸준하게 당연히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말 동안에 계속해서 암호화폐들의 선전을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주말에도 수고했다, 시청료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해주기 꼭 부탁을 드립니다. 프리미엄 사용자분들께서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마찬가지의 효과가 나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